나를 병들게 하는 최악의 상사. 첫째, 절대 권력형 상사입니다. 자신의 위치와 권력을 이용해서 아랫사람에게 사적인 부탁을 아무렇지 않게 시키는 상사, 주변에 한 명쯤은 있지 않나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본인의 택배를 부하 직원에게 대신 받아달라고 한다든지, 개인적인 심부름을 아무렇지 않게 부탁한다든지요. 이런 상사들은 내가 윗사람이니까 시키면 후배가 당연히 해야지 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저도 절대 권력형 상사를 겪어봤어요. 평소에도 본인이 왕인 것처럼 행동했어요. 이런 상사는 시키면 무조건 해야 하고 복종하게 만들어요. 의견이나 거절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을 정말 지치게 만듭니다. 오늘 소개할 4가지 유형 중에서도 이 절대 권력형 상사는 특히 피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런 상사는 무리한 요구를 아무렇지 않게 하기 때문에 거절하는 방법을 익히면 좋습니다. 그나마 효과적인 거절 방법은 상사가 납득할 만한 아주 구체적인 사유를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주말에 전화가 왔다고 해볼게요. 이때는 지금 가족여행 중이라 통화가 어렵습니다. 또는 병원이라 통화가 곤란합니다. 처럼 말이죠. 이때는 단호하게 그러나 예의를 지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둘째, 책임 전가형 상사입니다. 성과가 좋으면 본인의 공이고 결과가 안 좋으면 직원 탓을 합니다. 이걸 왜 이렇게 했어? 결국 내가 맡은 일이었잖아. 끝맺음을 잘 지어야지. 와 같은 말을 아주 잘 쓰죠. 문제는 본인이 주관한 업무에서도 결과가 안 좋으면 본인이 책임지지 않고 오히려 시킨 사람을 나무란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팀원 입장에서는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이건 내 잘못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신뢰는 무너지고 팀워크는 당연히 붕괴됩니다. 책임 전가형 상사와 함께 일하는 건 정말 필요한 일이에요. 이런 유형의 상사를 대처하려면 먼저 어떤 일을 맡았을 때 지시사항을 명확하게 기록해 두세요. 말로만 주고받는 지시는 나중에 책임 소재를 흐릴 수 있으니 메일이나 메신저로 누가, 언제, 무엇을 왜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남겨두는 게 좋습니다. 또 하나, 업무 중간중간 진행 상황을 간단히 공유하면서 이 부분은 대리님께서 말씀해주신 방향대로 진행 중입니다. 같은 멘트를 넣으면 나중에 말 바꾸기가 어려워집니다. 상사가 뱉은 말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 이건 본인을 지키는 최소한의 준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셋째, 수다쟁이형 상사입니다. 이 유형 또한 조금 피곤합니다. 말 그대로 말이 너무 많습니다. 업무 중에도 사적인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면서 집중을 방해하죠. 제가 예전에 겪었던 상사는 업무 시간 내내 본인의 가족 이야기, 여행 이야기, 전날 본 드라마까지 쉬지 않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니까 너무 지치더라고요. 일은 언제 하나 싶을 정도였어요. 더 큰 문제는 이런 분들은 상대방이 듣고 싶어 하는지 아닌지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본인의 말만 계속하는 거예요. 이럴 때 우선 자리를 조금이라도 멀리 떨어뜨려 앉는 게 가장 좋고요. 그게 어렵다면 처음엔 맞장구를 조금 쳐주다가 자연스럽게 업무 이야기로 돌리는 연습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근데 그 자료 관련해서 이것도 여쭤보려고 했어요. 처럼 부드럽게 전환하는 겁니다. 또는 조금 더 단호하게 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제가 업무 마감 시간 때문에 9시부터 11시까지는 집중해야 합니다. 최대한 빨리 끝내는 게 목표입니다. 라고 미리 말해보세요. 이게 반복되면 그분도 이 사람은 일할 땐 조용한 걸 선호하는구나 하고 인식하게 됩니다. 나의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하여 한두 번의 단호한 태도를 보여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지막 넷째, 감정 기복형 상사입니다. 이들은 개인적인 감정을 회사에 그대로 끌고 와서 화풀이를 해요. 출근 전 부부싸움을 했는지 교통체증에 걸렸는지 알 수 없지만 그런 감정을 팀원들에게 쏟아붓는 건 정말 부당하죠. 아침에는 웃고 있던 사람이 오후에는 심각하게 화가 나 있어요. 그러면 직원들은 계속 눈치를 보게 됩니다. 회사라는 곳은 편하게 일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생산성이 높아지는데 이렇게 감정이 오락
오락가락하는 상사 밑에서는 늘 불편한 긴장감 속에서 일하게 되죠. 이 상태에서는 평소에 안 하던 실수도 하게 되고 팀 전체의 생산성도 떨어집니다. 이런 감정기복형 상사를 대처하는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우선 사실과 감정을 분리해서 보는 겁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감정적으로 대하고 있지만 그 안에 내가 새겨들어야 할 내용만 가져와서 듣는 거죠. 감정을 분리하는 게 처음에 어렵겠지만 그 상사에게 휘둘리지 않으려면 감정을 분리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너 내가 이렇게 하지 말라고 몇 번을 말했니? 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상사의 목소리 톤이나 표정 같은 감정적인 부분에 집중하기보다 내가 같은 실수를 얼마나 자주 했는지 사실 확인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어서 감정적인 상사에 대한 더 깊은 이야기와 구체적인 대처법은 다음 영상에서 바로 다룰 예정입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꼭 확인해 보세요. 지금까지 나를 병들게 하는 최악의 상사 4가지 유형을 살펴봤습니다. 첫째, 절대 권력형 상사와 일할 땐 효과적인 거절 방법을 익히자. 둘째, 책임 전가형 상사와 일할 땐 모든 것을 기록해두자. 셋째, 수다쟁이형 상사와 일할 땐 자연스럽게 업무 주제로 대화를 돌리자. 넷째, 감정기복형 상사와 일할 땐 사실과 감정을 분리하는 연습을 하자. 혹시 이 중에 여러분이 겪어본 상사가 있으셨나요? 혹은 이 외에 더 지독하고 골치 아픈 유형의 상사 있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겐 큰 공감이 될 수 있습니다. 저도 꼭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괜찮으셨다면 다음 영상도 편하게 이어보실 수 있게 구독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퇴사 부르는 감정적인 상사 대처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좋아요 한 번이 진짜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